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음식이 혈압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음식은 정말 의외실 텐데요. 아마 지금도 냉장고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지인 중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어떤 음식이 문제였더라고요. 그 음식을 끊으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과연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음식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식단만으로도 혈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음식도 우리 혈관에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구분해서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부터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짠 음식입니다. 특히 젓갈류와 장아찌가 가장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란젓, 오징어젓, 깍두기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에 물이 더 많이 차게 돼요. 마치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젓갈 한 숟가락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어가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김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명란젓으로 밥을 드셨는데요. 이걸 끊으신 것만으로도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셨답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짠 음식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드러운 고무호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는 것과 같아요. 한번 딱딱해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튀김류와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들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기름진 음식도 혈압을 올린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액이 끈끈해져요. 마치 맑은 물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말이죠. 끈끈한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혈관벽에 기름때를 만들어내요.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이 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또 다른 지인분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을 넘어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치킨을 끊으시고 대신 삶은 닭가슴살로 바꾸신 후에는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같은 닭고기라도 조리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기름진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좋은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튀김이나 삼겹살의 기름은 나쁜 기름이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의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마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기름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사탕, 초콜릿 같은 달콤한 유혹들 말이에요. 그런데 단 음식이 왜 혈압에 안 좋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더 많이 붙잡아 둡니다. 결국 몸속에 염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단 음식이 몰래 소금을 숨겨서 가져오는 것 같죠. 그래서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또한 단 음식은 살을 찌게 만듭니다. 살이 찌면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느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더 힘들게 걷는 것과 같은 이치죠. 체중이 1kg 늘면 혈압이 평균 1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저희 이웃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커피에 설탕을 많이 넣어 드셨어요.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 드시니까 설탕도 엄청 많이 드신 거죠.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설탕을 끊으셨는데요. 몇 달 후에 혈압도 내려가고 몸무게도 3kg이나 빠지셨답니다.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신 거예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숨어있는 나트륨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짜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소금 덩어리거든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요. 그런데 라면이 그렇게 짠 맛이 나나요? 안 나죠? 그 이유는 다른 맛들이 짠맛을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어내죠. 염증이 생긴 혈관은 더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결국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햄이나 소시지를 드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 100g당 1000mg이 넘거든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진짜 위험은 중독성에 있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생각나고 끊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담배나 술처럼 말이죠. 이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위험한 음식은 술입니다. 맥주, 소주, 와인 모든 종류의 알코올이 해당돼요. 많은 분들이 술 한두 잔은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주기는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압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술을 자주 드시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마치 운동선수의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두꺼워지면 혈액을 퍼내내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술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요.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이 진해져요. 진한 혈액은 혈관을 흐르기 어려워서 심장에 부담을 주죠. 그리고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도 대부분 짜거나 기름져서 문제가 됩니다. 제 친구분 중에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약을 써도 잘 안 떨어지셨죠. 금주를 하신 후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술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이에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인을 드시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강하게 뛰게 돼요. 혈관도 수축시키죠. 그 결과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 커피를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드시면 혈압이 10에서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카페인의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는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카페인은 수면에도 영향을 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죠. 결국 카페인이 직간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위험한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이에요.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서 자주 드시는데 사실은 나트륨 폭탄이에요.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외식으로 드시는 국물 요리는 더욱 위험해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집에서 끓인 것보다 2배에서 3배 더 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의 절반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는 국물 요리 대신 마른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즈와 유제품입니다. 특히 가공 치즈가 가장 위험해요.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햄버거에 치즈 슬라이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연 치즈보다 가공 치즈에 나트륨이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치즈는 맛이 고소해서 짠맛을 잘 못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치즈 한 장에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10% 정도가 들어있답니다. 피자 한 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서죠. 우유나 요구르트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가당 요구르트는 설탕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더 위험해요. 가능하면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즈의 진짜 문제는 포화지방에 있어요.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기름때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좁아진 혈관에서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아홉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 나쁘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견과류 자체는 건강에 좋아요. 문제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예요.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여서 파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견과류들은 나트륨 덩어리예요. 한 움큼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섭취하게 돼요. 게다가 견과류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결국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죠. 견과류를 드시려면 반드시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처음엔 싱거운 맛에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빵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식빵이나 롤빵 같은 것들 말이에요. 빵이 왜 혈압에 나쁘냐고 궁금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빵을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반죽을 부풀게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요. 식빵 2장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0% 정도를 섭취하게 돼요. 게다가 빵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위험해요. 특히 단팥빵, 크림빵 같은 단빵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과 설탕이 동시에 들어있는 혈압의 적이거든요. 빵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해요. 제과점에서 파는 크로와상이나 페이스트리류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어 보이지만 버터와 소금이 듬뿍 들어있어서 혈압에는 최악이에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어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술, 카페인, 국물 요리, 치즈, 소금, 견과류, 그리고 빵까지. 정말 많은 음식들이 혈압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모든 음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일상적인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이 아니라 흔한 음식들이 혈압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곁에 있던 친한 친구가 사실은 나쁜 친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매일 드시던 명란젓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명란젓을 끊고 대신 무엇을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무염김과 삶은 달걀이었어요. 같은 단백질 음식이지만 이렇게 바꾸신 것만으로도 혈압이 크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소금 대신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후추 같은 천연 양념을 사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향신료들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이 묽어지면 심장이 펌프질하기가 쉬워져서 혈압이 안정돼요. 마치 진한 꿀보다 물에 탄 꿀이 흐르기 쉬운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은 닭가슴살과 후라이드 치킨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100g당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 번째는 천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시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라면을 끊고 다음 주는 튀김을 줄이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10가지 음식은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술, 카페인, 국물 요리, 치즈, 소금, 견과류, 그리고 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의 공통점은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들이거든요.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현미와 잡곡, 생선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무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습관이 되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세요.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고요. 혈압 관리는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